1989년 사망한 스페인 현대미술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 그런데 지난해 사후 30년 만에 달리가 부활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달리를 직접 찍은 듯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이죠. 사실은 미국 플로리다의 달리 미술관에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해 달리의 모습을 복원해낸 겁니다. 이렇게 첨단 조작 기술로 만든 영상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조작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 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규 카이스트 교수, 경찰청 수사국 심기수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딥페이크라는 용어,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쉬운 그리고 좋은 우리말로 다듬으면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조작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보안 전문가 이흥규 카이스트 교수 특별히 모셨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이 신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떤 기술인지 딥페이크 혹은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거의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 딥페이크, 그 알파고가 등장해서 아주 큰 성공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그 뛰어난 능력을 이제 파악하는 계기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토샵이나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학습에 의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제 학습해가지고 아주 대량의 그런 진짜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내 최고의 딥페이크 분야 연구자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딥페이크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회피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딥페이크 기술의 그 뿌리는 사진 위변조 기술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저희는 사진 위변조의 그 전통적인 기술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융합한 그런 융합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융합 보안 기술이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첨단 조작 기술 얼마나 발전했길래 진짜와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대통령 1호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저를 만들어준 놀라운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신기수 형이 또 놀랍기도 하고 좀 이렇게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화면 속 모습이나 이 목소리는 정말 우리가 아는 문 대통령 그대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 리도 없거니와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작년 7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인공지능 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AI 영상 합성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추출해가지고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상 인물은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입술까지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딥페이크 결과물들은 이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얼굴을 저 몸에다가 붙이면서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조악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AI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좀 더 정교한 영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흥규 교수님과 함께 첨단 조작 기술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 속 인물도 살려낸다? 그렇습니까? 만약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의 어떤 사진이 한 장 주어진다면 네. 인공지능 학습에 의해서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진이 뭐 한두 장만 주어졌다면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 다소 좀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창원도 영화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 네. 현재 알려져 있는 기술만 사용하여도 네.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면 뭐 예를 들면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남자 주인공 대신에 네. 표창원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영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낯이 좀 뜨거워지긴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짜 얼굴로 안면 인식도 가능하다? 네, 그거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높은 난이도로 만들어졌냐에 달려 있는데 네. 단순하게 그냥 뭐 얼굴 인식만 하는 정도라면 딥페이크 영상 갖고 충분히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나 예를 들면 깊이 정보라든가 예. 또는 3D 정보를 이용한다면 조금 어렵겠지요. 이것은 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휴대전화라든지 또는 태블릿 PC라든지 많은 것들을 안면 인식으로 그냥 보안 해제하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아마 해제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진 그렇죠. 상황이네요. 만약에 그거는 단순하게 2D 이미지에서 특징점만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좀 어느 정도 학습하면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심기수 경위,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의 대부분이 성착취 영상물, 성범죄물이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허. 그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딥트레이스가 예. 작년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딥트레이스 음란물이 약 1만 4천 건 정도 발견됐고요. 어허. 그거는 이제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96%의 영상들이 할리우드 여배우의 얼굴을 좀 사용했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 대학생과 시스템 엔지니어가 네. 여배우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SNS에 올린 내 얼굴과 영상이 다른 음란물에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은 보통 인터넷보다는 다크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크웹. 네, 예, 다크웹이요. 손정우 그 네, 다크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또 어렵고 경찰도 추적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 약 3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어허. 마약 거래나 불법 무기류 이런 범죄 온상으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네. 지금 신기수 경위가 소개해준 사건은 외국 사건들인데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 사건 박사방 운영자였던 강훈 네. 이 친구도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죠. 박사방 그 박사 조주민 씨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범인 붓다 강훈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 강 씨가 현재 이제 박사방 사건 때문에 재판 중이기도 한데요. 네. 혐의가 하나 더 있는 게 작년 7월에 지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에다가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어허. 또 유포를 한 것 때문에요. 예. 이렇게 지인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음란물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지인 능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인 능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NS상을 보면은 사진을 보내주면은 예. 무료로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또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피해자들은 굉장히 상처를 입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재미, 놀잇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앱스토어에 보면은 페이스 비디오나 얼굴 바꾸기 이런 딥페이크 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미 그렇죠.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즐기는 게 아니라 범죄로 악용한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기술 악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영상 조작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혹은 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작 행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딥페이크 기술 중에 하나가 네. 안면 전환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허. 이 선거 직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의 큰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네. 특정인이 출연하는 어떤 동영상이 유포돼서 특정한 내용을 지시한다든가 네. 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될 때 이걸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 큰 혼란이 야기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네. 국가 안보의 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영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아주 응급하고 위급한 그런 공격 지시라든지 무슨 가짜뉴스성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조작 영상이 나오면 상당한 혼란이 그렇죠. 야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6년
알파고가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네. 미국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딥페이크 연구입니다. 아.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때 그 알파고 얘기만 했을 때 네. 미국에서는 딥페이크를 국가안보에 적으로 규정하고 연구 그 당시 약 2억 달러를 들여서 연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억 달러면 2천억이 넘는데 우리나라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그렇죠. 네네. 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정치 조작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Doing that, I would like to use this technology to say something useful, like, I'm sorry.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as well as Vice President Pence. That means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will be sworn in as president at that hour.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If the election fails, there is no democracy. I don't have to do anything. You're doing it to yourselves. It's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아니,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네. 정말 리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냥 언뜻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가짜 영상들 정말 진짜로 믿어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네. 올해 4.15 총선. 이때 그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요, 네. 총선 전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 선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거든요. 예. 이 딥페이크 영상이 확 퍼져나가기 정말 좋은 기반을 가지고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 말실수하는 그런 영상, 딥페이크가 나온다면은 예.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네, 그것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번 총선 때요, 사이버 수사팀까지 포함된 전 관서에다가요, 선거사범 단속 체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4.15 총선은 다행히 그 가짜뉴스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 혼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크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점점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갈등과 이 분열 양상도 심화되고 있어서 다음 선거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도 사실 막말이라는 그 정치인들의 실제 막말들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진짜 막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그런 가짜 막말, 만들어진 딥페이크 막말 같은 경우들이 막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혼란을 끼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상당히 그 유의를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사실 원본과 조작된 영상 구분만 바로바로 된다면 그러한 지금 이야기 나눈 정치적 혼란이나 범죄적인 피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글쎄,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눈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든가 예. 또는 그 상황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돼. 아까 김정은 네, 얘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그런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손쉽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게임 산업이라든가 영화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겠네요. 진짜 같은 이미지, 진짜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따라서 그 기술 결과를 악용한 네. 딥페이크 기술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가까운 장래에는 아마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기법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게 교수님의 지금 연구 아닙니까? 융합 보안 그렇죠.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처음 이런 탐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공지능 기술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보면 이제 그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예. 인공지능으로 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회피하고 예. 또 회피한 걸 또 탐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만 가지고 이게 완전히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영상 포렌식, 그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마 기술 개발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치 영화 매트릭스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기계와 어떤 알고리즘과 인간이 대결을 벌이는 그거는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 제가 1980년대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의 컴퓨터 성능이 대략 1조 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1조 배요? 1조 배요. 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PC가 네. 1조 배가 성능이 좋아진다면 어허.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만약에 그렇게 상상하신다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어허.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네,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 사례처럼 첨단 조작 기술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영화나 게임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활용도가 높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을 좋은 쪽으로 쓰느냐, 나쁜 쪽으로 쓰느냐, 결국 그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되게 지금 뭐 이렇게 널리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 되게 가짜 뉴스나 음란물 등 되게 나쁜 쪽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딥페이크 주제로 한 그 교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생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어허.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C팀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재밌고 또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학부생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한 20여 명이 듣고 있어요. 네. 제가 몇 개의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면 그 내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예. 뭐 입체파라든가 뭐 또는 추상화 또는 뭐 초현실주의 등의 그 미술 화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화풍에 맞게끔 그럴싸하게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 또는 이제 내 얼굴에 가장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여러 개 보여주는 거죠. 또는 이제 예. 내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돼서 네. 수많은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라이브로 저 인터뷰하는 그런 네. 동영상 만드는 기술 등 아하.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 진짜 사람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짜 사람보다 더욱 더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상인물이 출연하는 영화 같은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상인물이 더 근사하고 더 멋진 모습이면 진짜 배우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옛날에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마치 그 19세기인가의 러다이트 운동 그래서 예. 기계를 막 때려 부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앵커로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면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뒤에 기술 발전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미래학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요새 뭐 그런 얘기도 흔히 합니다. 그 증권 분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본 분석이나 이런 건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은가? 또는 법률도 이제 그 보면 굉장히 그 기본 그 스타디하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다 집어넣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생성해 주니까 그다음 다시 말하면 더욱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사람 전문가들만 필요할 뿐이지 어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있죠. 이야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신기수 경이 지금 이제 이훈기 교수님께서 무척 많은 이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그 이야기를 주셨는데 경찰도 이렇게 되면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수사 기법 개발하고 적용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기업 사장에게 독일에 있는 본사 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22만 유로, 한화로 약 3억 정도인데요. 지금 송금해라라고 전화를 해서 그걸 송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범인들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음성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그 전문 업체와 함께 딥페이크 방지 기술에 대한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고요. 향후에는 경찰도 딥러닝을 이용한 수사 기법을 개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행스럽게 네.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부응해서 경찰도 수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과학 수사 영역에서 첨단 조작 기술, 딥페이크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신기수 경위. 네.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이버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가면을 억지로 씌우는 범죄이니까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딥페이크의 그 사용의 어떤 그 수준을 갖다가 일정 이하로 좀 낮출 수 있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 기술. 그리고 교수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네.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또 뭐 지지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건 수사 연구소에서는 첨단 조작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